여러분 반갑습니다. AI 마케팅 13-3 AI 기술을 개발하는 역량 부분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혁신의 총괄적 관리 내용에 대해서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앤드류 교수는 데이터는 있지만 AI 기술에 대한 심층적 지식은 부족한 대다수 기업에게 AI 책임자를 고위 임원으로 영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AI 책임자를 고위 임원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 책임자는, 총괄 책임자는 회사 전반에 인공지능 적용 전략을 짜야 되고, 또 인공지능을 사용할 새로운 영역도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전략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고위 임원으로 영입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책임자를 꼭 모셔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앤드류 교수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인공지능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애플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아마존에 비해서 인공지능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글 인공지능 검색 부문 책임자를 총괄 리더로 스카우트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카우트 해온 전문가가 머신 러닝이든 또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을 책임지도록 했고, CD와 같은 AI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영자라든가 전문가에 대해서 그렇게 연예인처럼, 스타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미국 경우 더더욱 이런 전문가들은 마침 연예인, 인기 연예인처럼 인기가 있죠. 그래서 존 지아난 드리아라는 이 총괄 리더, 이 사람은 미국에 굉장히 스타나 다름없는 인기 연예인처럼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인공지능 검색 부문 책임자를 애플이 스카우트 해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총괄적 관리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인공지능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짚고 있습니다. AI 혁신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앞전에 존 세븐은 선수 부상 방지였는데,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포폼이라는 이 창업 기업은 뭐냐면 스포츠 경기 분석을 하고 승패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혁신인데요. 인공지능 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전문가인 스티븐 젤러를 임원으로 영입합니다. 우리는 스티븐 젤러가 생소하지만 인공지능 전문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스타에 해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스티븐 젤러라는 사람을 스태츠 포폼이라는 이 경기 분석, 스포츠 경기 분석, 승부 예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이 인공지능 혁신 회사에서 임원으로 영입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포폼은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하는데, 비디오를 분석하고 스포츠 콘텐츠, 플레이어 트래킹 등을 머신 러닝과 결합해서 차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새로 영입된 이 젤러라는 사람은, 스티븐 젤러는 팀과 솔루션, 스테티 엣지의
성능을 강화시켜서 수익성을 높이고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았다고 하는 성공 사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분석하고 승패를 예측하는 이 스태치 포폼은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했는데 더 유능한 스티븐 젤러라는 사람을 영위해서 더 활성화됐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줄곧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의미는 뭘까요? 중요한 총괄 관리자를 어떤 사람을 영입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발전 속도라든가 확장 이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I 혁신을 위한 필수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총괄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술 개발 역량이 있어야 되고 창조적 응용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술 개발 역량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리, 프로젝트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조적 응용 역량에서는 제품을 기획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AI를 디자인하고 기술 마케팅을 하는 이런 총괄 역량에서 양날개로 기술 개발 역량과 창조적 응용 역량으로 양날개를 펴서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 관리자 CAIO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기업 내에서 사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구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 비용을 관리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의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확보하는 것 이런 전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CAIO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구체적인 역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통찰할 줄 알아야 하고 기술 개발 및 데이터 전략을 구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AI 가치 및 중요성을 조직 전체에 전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AI 인재를 확보하는 것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AI 역량을 확장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다른 것과 다르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해서 오히려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풀어서 개방을 시킴으로써 파트너가 더 확보돼서 거기서 좋은 데이터가 많은 이용을 통해서 좋은 데이터가 생성됨으로써 알고리즘은 더 영리하고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더 가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수익성 관리까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총괄 관리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CIO 저널에 역량을 갖춘 리더들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역할을 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창업 기업 혹은 대기업에서 주요 전략을 추진하고 이끌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전략을 추진해 놓은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데이터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또 머신러닝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AI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역량이 있는 리더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도구, 솔루션, IT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스킬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들, 의사결정,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전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의 결정 스킬이 없었을 경우는 전혀 인공지능의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고리즘에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가치는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인재를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확보할 것인가 육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안, 규정 준수, 제약 조건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기술 경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CAIO의 역할에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리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총괄 리더 CAIO는 AI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자원을 통합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수익성에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총괄 리더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또한 AI 혁신이 짧게 끝나지 않고 짧은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AIO는 두 종류의 역량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AI 기술 개발 역량을 가진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죠.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AI의 창조적 응용 역량을 가진 비즈니스 전문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또 반영하고 비즈니스를 고도화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시장 전문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역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하는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I 기술을 개발하는 역량을 키우려면 우리는 보통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각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떤 기술, 자원의 구성 요소와 또 실무 흐름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AI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까지를 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일상의 프로젝트 매니저도 이런 내용들의 구조는 같다고 하는데, 지금 인공지능에서는 단어만 갖다 집어넣으면 일반 프로젝트 매니저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그러나 인공지능 AI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죠. 머신러닝 및 AI 알고리즘의 개념, 작동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분석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을 짤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데이터 학습, 또한 기술 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틀이 잡히지 않는 굉장히 울퉁불퉁한 프로젝트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어떤 마켓 선식 능력도 아주 필요하고, 또한 이 매니저는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경직돼 있어서는 좋은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모든 프로젝트의 매니저에 필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실질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개발 범위가 주로 알고리즘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파이썬 등을 통한 프로그래밍 스킬 또 텐션플로우나 케라스 같은 라이브러리에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머신러닝이나 각종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고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할 줄 몰랐을 때는 알고리즘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학습시켜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 내용의 개발자로서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머신러닝에 대한 집중된 아주 심층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어내는 개발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도 아주 현재까지도 희소 직군에 분류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전문가는 확보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희소 직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관리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관리하는 일인데 데이터 전문가는 데이터 분석 초점에 맞추는 데이터 분석가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개발하는 어떤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수집, 수입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 보안 체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데이터 관리자로 세분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데이터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알고리즘에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가치가 높고 낮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직군의 군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할과는 별개로 두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데이터 분석을 함께 하는 경우도 적은 회사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데이터 분석 관리도 중요한 자리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분석 관리는 기술 전문가지만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주는 인사이트에 기반해서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다양한 상황을 데이터 분석가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각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데이터 분석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경험 학습 루프를 설계할 때도 데이터 분석가가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에 능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데이터, 생생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창조적으로 응용하고 사업화하는 부분인데요. AI 제품을 기획하는데 모든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부분인데 AI 기능에 반영되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역할은 제품 기획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가치를 구현하는 제품 기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AI 제품 기획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해서 타겟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차에 걸쳐서 또 반복했던 단어가 나옵니다.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입니다.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기능, 제품의 성능이 꾸준히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AI 제품 기획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제품 기획자는 산업에 대한 지식, AI 기술 지식, 사용자 경험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산업 트렌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고객 니즈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AI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데이터 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종류를 찾고 데이터 학습을 방법을 알아서 알고리즘의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제품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 기획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경험하는 이 과정에서 경험적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사용자가 제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이것이 학습 연료 데이터로 이어지도록 좋은 데이터로 학습 연료 데이터로 이어지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 갈 수 있는 선순환 흐름이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획자가 중요한 기획자가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서 익스퍼런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UX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경험을 다루는 것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다루는 UX 디자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창조적으로 응용해서 사업하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조직에서는 UX 디자이너가 별도로 존재한데 그렇지 않다면 제품 기획자가 UX 디자인을 겸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 경험을 좋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기도 하고 사용자를 인터뷰하기도 하고 사용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이렇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치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그리고 데이터의 그리고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의 가치는 판정난다 하겠습니다. 자, 제품 기획에 필요한 지식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AI 기술 지식, 그리고 고객에 대한 지식, 산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하는데요. 테크놀로지, 커스터머, 인더스트리 이렇게 해서 어떤 세 가지 지식을 갖고 있어야 제품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이론적인 수업을 했는데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라로직스 사례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광학 센서를 통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압 측정도 정확도가 95%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혁신적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뉴라로직스인데요. 스마트폰의 셀프 동영상 기능으로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 이것은 스마트폰의 광학 센서를 이용해서 경피 광학 이미징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헬로그로빈의 붉은색 광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신 러닝을 통해서 혈류 변화와 혈압을 측정해내는데, 이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정확도가 95%에서 96% 정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의 혈압을 재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품 기획에 뛰어난, 그리고 편리한, 스마트폰 속에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인공지능 제품 기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뉴라로직스 스마트폰 셀카 통한 혈압 측정한 내용을 이렇게 실제 사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제품 기획자는 AI 인식 기능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 지식을 갖춰야 되고, 또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혈압 환자의 고충이나 이들의 경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품 기획자가 가져가야 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나오는데요.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